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공무 요약 중에서 오늘은 어, 공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많이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그냥 가리지 않고 하도급을 주게 돼서 도급계약서를 쓰고 하도급 계약서를 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건산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하도급 업자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없으면 이것이 불법 하도급이고 법 위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영업 정지라든가 또는 말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그래서 특별히 하도급 줄 때는 면허 있는 하도급 업자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도급이 불법 하도급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부분은 실태조사 할 때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것이 이제 시군구에서 일정 그 키스콘이나 실적조사, 실적 신고 내용을 보고 거기서 재무제표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수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하도급 주면은 외주공사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그럼 해당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도급계약서 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고 해당 업체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건설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업자한테 하도급을 준 경우는 이와 같이 실태조사에서 적발이 되도록 하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레코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면허업자 공사 가능 범위, 무면허업자라고 해서 아예 공사를 하도급을 못 받는 거지만 원도급 공사는 할 수가 있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급 중에서도 종합건설업의 업종은 5천, 전문건설업은 1,500 미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을 넘어서면 이게 또 건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 처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불합의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그 트라이앵글에서 하도급 업자가 대금을 제때 못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도급 업자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들의 노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불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패턴을 직불합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원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원래 줘야 할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죠. 이제 세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의 불일치 부분이 생기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부분은 이제 그 하도급업자가 발주자한테 직접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금을 발주자한테 받았다고 해서 하도급자가 바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인은 원도급인에게 또 원도급인은 발주자에게 이렇게 세금계산 발행하는 패턴이 유효합니다. 회계 처리할 때 대금은 발주자한테 받았지만 하도급인을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하도급인의 통장에 꽂힌 거는 발주자의 대금이지만 세금계산서의 외상대인 외상 매출금은 원도급인의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는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증빙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대금은 엄한 데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증빙으로는 직불 합의서를 사본으로 해가지고 보관하도록 하셔서 세무당국에서 문의가 나오면 소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무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왜 이제 대금 결제한 부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이 부분이 다르냐라고 하면 부가세법에 있어서 이게 위장 세금계산서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명 부분에 대한 자료는 최소 기간 안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세법에 의해서. 인지세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인지세는요.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각각에 대해서 다 인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서 작성했다고 해서 하도급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세가 없는 게 아니라 인지세 범위에 해당되면 다 인지세가 있다는 거. 또 전자나 수기계약서 모두 다 적용을 하게 되고요.
누가 인지세를 납부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별도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실무적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